주변에 보시면 병원 키오스크 하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왜 하필 병원이 더 규모가 크고 고객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작은 의원급인 치과에다가 하느냐, 이런 질문을 첫 번째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실제 겪은 건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청구하는 데스크에 직원이 없고 키오스크가 2개가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납하세요라고 어떤 멀대 같은 어떤 간호사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개인정보 넣고 접수를 했어요. 눌러봤더니 이걸 누르면 내 보험 가입 알아보기, 이렇게 전화로 문의하기가 자동으로 떠요. 이걸 딱 눌렀더니 어디로 연결되냐면 유포스트 보험 마케팅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벌써 이미 병원 키오스크 접수 그 업체랑 연결을 해서 보험금 청구에 대한 동의를 도와주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DB를 습득하는 게 이미 벌써 일상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좋긴 한데, 한번 넘겨보시면 이 내용이 쭉 다 전송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실손24라는 어플 아시죠? 보험개발원에서 만든 어플인데, 그리고 고객들이 청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전송 가능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이 가능한 이 서류가 뭐냐면, 진료 세부 내역서랑 진료비 영수증하고 그 다음에 처방전, 요 3개는 그냥 자동으로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진료 확인서랑 진단서랑 수술 확인서는 돈을 내고 발급받는 거는 안 돼요. 그거는 별도로 찍어가지고 여기다 첨부를 해주시면 나중에 메리츠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청구하면 되니까 요즘에는 서류 없이도 거의 다 실손을 청구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왜 치과랑 이 병원 키오스크를 설명을 드리냐면, 일반 병원은 다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항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실손24에서 대체가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고객들이 사진 찍어서 업로드 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병원 키오스크가 끝물이라는 말이, 가보면 또 와가지고 보험 얘기하고 보험금 청구 관련된 내용은 별로 도움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키오스크는 이제 별로 효능이 없다. 그런데 치과 키오스크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치과 진료는 거의 다 비급여잖아요. 건강보험 혜택이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실손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고객이 잘 모르기도 하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누군가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치과 보험. 그래서 치과에 우리가 키오스크를 넣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만 사실은 좋으면 안 되잖아요. 치과에다가 입점을 시켜서 이거를 갖다 놔야 되니까 치과에서도 이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병원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왜 또 치과 키오스크냐면, 치과 보험 청구해 보시면 일반 공통 수료가 아니고 회사별 양식이 다 달라요. 맞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고객들이 치아 이제 임플란트 다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좀 물어보긴 합니다. 치아보험 있으세요라고 병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청구 서류 준비해 드릴 테니까 청구 서류 출력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병원 장사를 좀 잘하시는 데는 구비를 쫙 해놔요. 해놓은 데도 있지만 원래대로면 사실은 그거는 본인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그 노력이 들어가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객들한테는 출력해서 가입하신 내역 확인하시고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작성해서 드릴게요 해가지고 또 전화해서 언제 받으러 오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통 양식이 아니고 회사별 양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첫 번째는 가입한 보험사를 우선 아셔야 되는데 병원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중간에 보험 가입 내역하고 치과 진료 확인서에 대한 부분을 청구해 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보험 설계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치과 입장에서도. 그래서 치과 부분에도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역, 이 양식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작성하는 란도 다 다르기 때문에 라이나 생명처럼 이렇게 치과를 거의 주력으로 한 데는 잘 써보셔 아시는데, 하나생명이라든지 뭐 ABL 거 갑자기 청구하면 란이 다 달라가지고 치과 작성하시는 분들이 좀 사실 애로사항이 있어요. 적다가 틀리면 다시 쓰고 막 이렇게 귀찮게 좀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 치과 키오스크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객님이 이제 요 치과 키오스크에 본인 청구를 딱 했어요. 그럼 관리자 페이지에 고객님 인적사항이나 주민번호가 쭉 다 떠요. 그러면 치과에서도 PC로 로그인을 해서 이 계정에 들어오게 되면
고객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그러면 메리츠다, 라이나 생명이다 우리가 메모를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그 양식에 맞춰서 병원들은 수기 작성을 하지 않고 여기다 그냥 딱딱딱딱 찍으면 자동으로 그 서식으로 변환이 돼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기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줄어드니까 병원에서도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뒤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을 좀 잘하는 치과들 있죠. 좀 사무장들이 또 인센티브 받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 일단 그 치료하기 전에 상담을 먼저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보험 가입하신 거 뭐 있으시냐고. 그러면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고객들은 본인 부담이 적어지니까 그걸 잘 활용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티키타카가 되면 가입 내역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고객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내역도 사실은 먼저 얘기를 하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좀 선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치아보험만 청구할 것이 아니라 치과 진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담보들이 많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옛날 1~3종의 2종 같은 것들 있죠. 치조골 이식 수술 하시면 개당 나오죠. 그 다음에 혹시나 상해로 치주염이나 이런 질병이 아니라 상해로 일하게 되면 또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 수술비 이런 것도 청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후유장애 5개부터 5%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만약에 5천만 원 가입됐으면 5×25는 250만 원. 근데 요즘에는 풀 임플란트라 해서 다 빼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예, 기술이 좋아가지고 다 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14개씩 빼고 하면 20%니까 5천만 원만 해도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좀 찾아서 해드리면 내가 좀 전문가가 돼 보이니까 주변에 설계사분들이 많더라도 저런 보험금 청구 관련된 내용을 도와드리면 이제 전문가라고 조금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진행하기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은 임플란트가 평생 2개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손에 대한 부분도 2개까지는 청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공통화법이나 그 프로세스를 쫙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달달달 하시면 치과 키오스크는 혼자서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도움을 주시면서 사례 공유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이 얻는 혜택이 뭐냐면 저희가 저기 부산센터 사업단에 한 분이 병원에 가서 일단 제안을 했어요. 했더니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2월 달부터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어느 병원 지금 하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물어보세요? 했더니 저희가 혹시 뉴욕 서울 치과가 혹시 들어갔나요? 이러는 거예요. 경쟁 상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이런 이제 키오스크에 대한 병원 수납이나 접수에 대한 부분도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좀 장점이 있으면 저기는 저 병원은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분도 바로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네. 차별화가 조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면 병원한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병원 부담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부담하니까 원장님 부담하실 금액은 전혀 없으니까 요거 입점할, 비치할 조그만한 공간만 하나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대신에 저희가 이거 연간 사용료는 1년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니까 내가 이 병원을 들어간다 하면 적어도 1년은 해야 된다라고 그것만 치과한테 얘기를 서로 잘 협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치과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장사가 좀 잘 되는데 그리고 좀 장사를 잘하는 곳, 그죠? 말이 좀 잘 통하는 곳 그런 데를 저희가 좀 선점을 해가지고 선별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은 일단 한다고 했으니까. 고객이 얻는 혜택은 쉽죠. 왔다 갔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병원에서 다 해주고 우리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고객님은 청구가 바로 이 키오스크랑 관리자 페이지로 보험금 청구가 바로 되니까. 그래서 고객도 되게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계사가 얻는 이점은 요거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이 치과 키오스크는 이 키오스크랑 관리자 페이지 이쪽으로 PC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에서도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병원에 비치가 되었죠? 그러면
치아보험 있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사무장이나 실장들한테 말이 잘 되면 이쪽으로 그냥 바로 청구를 하게끔 안내를 드리면 됩니다. 해가지고 안내만 하나 좀 해주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상주를 해도 좋지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고객이 이거 누를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해보시면 되는데 네 번 문의하기는 사실은 아까 저것처럼 전화만 가니까 우리가 정보를 못 하니까 전화해서 주민번호 물어봐야 되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버튼은 없애도 돼요. 저는 보험금 청구하기 이 버튼만 활성화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누르면 청구 시 필요 서류가 일단 첫 번째가 안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신분증이 일단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딱 보고 대충은 아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첫 번째 안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치과 치료 확인서는 아까 병원에서 아까 작성을 해줄 거고 그 다음 나머지가 또 필요한 게 뭐냐면 파노라마 사진이 필요하죠. 치료 전후 엑스레이 사진 파노라마가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치과 진료 확인서는 저기서 알아서 되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뭐 파노라마라든지 세부 내역서라든지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또 챙기긴 해야 돼요. 요건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객님이 이걸 확인하고 이제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법적인 그 개인정보 동의라든지 신분증 제공 동의 받았던 거에 대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개인정보가 요즘에는 유출이 중요하니까. 여기 보면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수집을 우리가 이미 먼저 받아요. 여기에 보면 뭐 영진에스의 누구누구한테 개인정보를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고 다음을 누르면 보험사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고객님들이 거의 다 잘 몰라요. 그래서 맨 위에 기본값으로 보험사 모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누르신다고 하시면 안내를 해주면 되고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청구서 작성해 보면 질병인지 상해인지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구태여 고객들은 잘 모를 건데 왜 있냐 하면 얘가 이제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금 청구 서류가 우리 첫 번째 들어가는 거 있죠. 거기에 자동으로 그냥 다 체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나중에 수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르시면 뭐 질병이든 상해든 일단 체크를 그냥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날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입력해 볼게요. 다음을 누르면 이제 보험금 받으실 계좌번호까지 입력을 먼저 받아요. 근데 고객들은 이거 절대 안 틀리죠? 계좌번호는. 그래서 대충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또 선택이 나오는데 지금은 선택사항으로 두 개가 오픈이 되는데 이게 너무 또 번잡다 고객이 선택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설계사를 통한 걸로 우리가 그냥 다 이 칸을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그건 선택사항이니까 우리는 이제 설계사를 통해야 우리가 접점이 생기니까 이걸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받는 게 나오는데 주소를 왜 넣어야 되냐면 고객님이 나중에 신분증하고 그 외에 파노라마 사진이라든지 세부 내역서라든지 그 서류를 받으려면 고객님이 받아서 저희한테 주시면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대리인 위임장을 받으려면 요거를 입력하게끔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이 신분증만 주시면 요것만 입력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서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소를 대충 입력을 해볼게요. 하고 이제 서명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그러면 아까 입력한 핸드폰 번호 그대로 찍혔죠? 그러면 메시지 발송을 신분증 첨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라고 안내가 가요. 그럼 다음 누르고 그럼 아까 입력하신 이제 주민번호랑 이름 그다음 보험사 찍은 거랑 이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이 되고 다음 누르면 이제 고객님은 하시는 게 끝이 나요. 자, 그러면 보험금 청구 접수가 대기 중입니다 되어 있고 이제 관리자와 확인 중이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우리가 활동하시다가 PC로 팝업이 뜨진 않지만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관리자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중간에 활동하시다가 이게 보험금 청구 들어왔는지 한번 보면 돼요. 컴퓨터로 보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찍고 들어가면 비밀번호하고 그거를 저희가 계정을 부여를 해드릴 거든요. 그러면 복회어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이제 상세 내역을 보는 거예요. 그럼 고객님 주민번호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고객님한테 일단 전화를 해요. 고객님 무슨 치과에서 보험금 청구 그 접수해 주셨죠? 라고 하면 아 네네 전화하겠죠. 그러면 고객님 개인정보 입력하신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하면
동의서를 밀어가지고 메리츠든 KB든 뭐든 동의서를 미는 거예요. 밀면 고객님 가입 내역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치아보험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딱 해가지고 예를 들어 메리츠하고 라이나 생명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확인을 해서 이걸 끄고 여기 보면 메모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메리츠 가입 보험사 메리츠 화재 라이나 생명을 메모를 남깁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일단 끝났어요. 그 다음 해줄 거는 이제 병원에서 로그인해서 이제 일과가 끝나면 그들은 보험금 청구 관련된 서류를 발급을 하겠죠. 오후든 뭐 중간에 시간 남을 때든. 그러면 병원 관계자한테 이쪽으로 수시로 들어오셔가지고 시간 남으실 때 치과진료 확인서를 여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정이랑 똑같이 아이디랑 비번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계정으로 나도 볼 수 있고 병원도 들어와서 보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메리츠랑 라이나 생명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메리츠로 일단 첫 번째 거 눌러보면 자, 그러면 이분은 메리츠인데 여기 들어와서 청구 서류 생성을 누르면 아까 고객님 입력하신 거 있죠? 질병상해, 전화번호, 주소 뭐 이런 거 다 뜨죠? 여기가 자동으로 그냥 입력이 돼요. 청구 서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아까 위임장도 받았어요. 그 파노라마라든지 세부 내역서랑 진료비 영수증을 다 우리가 타인이 제3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사본 발급 위임장 이것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가져가서 나중에 나머지 서류도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치과 진료 확인서가 병원에 들어오셔서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치과 진료 확인서가 있거든요. 아까 메모 확인해가지고 병원 입장에서는 여기 작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요 입력 값으로 쭉 다 입력을 하게 되면 그다음 치아 번호, 그다음 뭐 치료한 내역, 그다음에 결손이 어디 있었는지 체크 딱딱딱딱 컴퓨터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이분은 아까 메리츠 거를 했는데 라이나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라이나 생명을 누르는 거예요. 내용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작성 완료하면 라이나도 바로 변환이 돼가지고 치과에서 치과에서 편하겠죠. 여기만 딱딱딱 해주면 그냥 따라라라 다 여러 가지로 복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양식으로 회사에서 발급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변환이 됩니다. 되게 편해요. 그런데 이게 발급이 되려면 우리 밑에 보시면 병원 직인하고 의사 선생님 원장님 직인이 찍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래서 다 수기로 찍어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한 번만 고객님 그 설치하실 때 직인 사진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만 딱 해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직인도 다 찍혀서 나가요. 그래서 세팅할 때 그것만 미리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설치 기사님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크게 뭐 병원 직인 그건 어떻게 따요 이런 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이렇게 하면 병원은 끝나요. 병원은 이제 끝.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아까 이 파노라마 사진하고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팀장님들 자율이에요. 고객님이 한번 만나고 싶다 하면 접점을 찾아가지고 어디서 만납시다 하셔도 되고 고객님이 발급을 해가지고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파노라마 사진 이런 것들을 고객님이 저 바쁜데요, 못 가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치과에 한 번씩 들를 거잖아요. 어차피 방치해 놓을 건 아니니까 치과 가서 아까 위임장이 있으니까 고객님 신분증만 받아가지고 그 나머지 서류를 다 내가 발급받아서 여기에다가 첨부를 하셔서 보험금 청구하면 끝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첨부는 어떻게 하냐? 아까 고객님이 요 입력했잖아요. 이렇게 다 입력하면 고객님 문자로 요게 날라가요. 고객님 이렇게 쭉 나오고 보험금 청구가 일단 대기 중이었잖아요. 청구 완료가 되려면 추가적인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링크가 가요. 첨부하는 링크가. 그럼 이거 탁 눌러볼게요. 그럼 아까 여기 고객님 쭉 입력하신 거랑 위에 보면 병원 첨부 서류, 즉 파노라마 전후 사진하고 진료비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것만 사진을 찍어서 고객님이 첨부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신분증하고 나머지를 따다다닥 찍어가지고 첨부를 해주시면 우리가 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전화를 딱 했는데 어르신이다. 나는 저런 거 못한다.
신분증도 업로드도 못하고 못한다 하면 고객님한테 그냥 고객님 그러면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제 핸드폰 번호 문자 남겨놓을 테니까 신분증만 하나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가 치과 치료하면서는 우리가 시간이 걸리잖아, 병원마다. 네. 근데 아까 금방 말한 거 진료하면서 세분 여섯 이런 거는 우리가 바로 받을 수가 있잖아. 바로 받을 수 있죠. 그럼 그 자리에서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주를 가능한 상황은 사실은 거기서 고객님 바로 만나가지고 바로 출력해서 바로 내가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치과에서 작성해 주시면 다 같이 첨부해 드릴게요 해도 돼요. 오면 바로 그 폰으로 네. 다 바로 맞아요. 하면 돼요. 근데 상주를 좀 못하게 하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협소한데 그 앉아 있으면 좀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걸 첨부 서류를 받으러 가시든지 아니면 뭐 만나기가 좀 힘들다 하시면 이런 대리 첨부의 위임장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받아주면 된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그 서류는 만나시거나 나중에 저쪽 링크로 내가 위임장 받아서 따로 발급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정 안 되면 저 방법 쓰시고 아니면 고객님 만날 수 있으면 사실은 제일 좋죠. 얼굴도 한번 트고 담당자 누굽니다 하고 추가적인 보험 또 내역도 확인해서 또 하시면 되니까 어찌됐든 접점이 많아야 이게 계속 신계약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얻는 이점은 뭐냐 하면 고객 주민번호가 그냥 바로바로 그냥 들어와 있잖아요. 이 말 그대로 이게 그물이에요. 여기를 그냥 설치해 놓으면 고객이 직접 와가지고 개인정보를 다 입력을 해서 딱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 DB 하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는데 주민번호까지 있는 DB는 사실 없거니와 그걸 살려면 17만 원 한 건에 18만 원씩 해요. 근데 얘는 주민번호까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구매 DB는 뭐 보장부선 세트입니다 해가지고 막 그 1년의 절차가 너무 긴데 얘는 왜 전화했는지를 그냥 한 번에 그냥 얘기하면 바로 보험 얘기가 들어가니까 가장 좋은 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금 청구 딱 되면 보험금 지급이 딱 되게 되면 사실 니즈가 제일 올라오잖아요. 고맙다 하니까 그때 사실은 신계약하기가 좋고 그리고 치과 키오스크가 좋은 점은 병원 키오스크는 열심히 청구를 다 도와줘도 고객님이 근접 사고력 때문에 신계약이 그 사람은 안 돼.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물론 병원에 가신 적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치과는 치주질환은 예외질은 바로 되잖아요. 즉시 인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계약하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대한 흐름만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이제 비용인데 저희가 이 기계가 이게 TV고 이게 기계 값이 있잖아요. 얘는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하신다는 하신 분들은 이제 회장님이 다 지원을 해줍니다. 기계값은. 그리고 아까 연간 이 관리자 페이지 계정 사용하는 요 있죠. 이게 월 아니고 연간으로 하셔야 사실은 좀 연속성이 되니까 1년에 24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로 치면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원래는 사실 일시불로 내셔야 돼요. 개인으로 하시려면. 근데 회장님이 일단 회사가 다 내고 급여에서 공제를 할 테니 20만 원씩 진행을 하겠다. 근데 또 20만 원 너무 비싼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한 계정 가지고 여러 명이서 하셔도 돼요. 한 병원만 뚫어서. 그럼 월요일은 내가 하고 화요일은 팀장님 하시고 수요일은 팀장님 하시고 5명이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월화수목금. 그럼 여기에 이제 표시되는 것도 그 요일마다 바꿀 수 있어요. 담당자를. 월요일은 누구 이렇게 떠야지 전화번호 뜨고 여기 가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설정을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나 시간에 너무 매몰된다,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면 한 병원만 잘 뚫어서 여러 명이서 나눠서 하시면 기존 대면 영업도 하시면서 고객 DB를 조금씩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만 원 또 돈 드는 거 싫어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20만 원이 한 1년이면 240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20만 원짜리 건강보험 판매하면 수수료가 이걸 수수료가 해도 바로 24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이 유입되는 고객 DB로 20만 원치만 하면 사실은 손익분기점이 높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장기 유지, 그다음에 4년 분급, 7년 분급 가게 되면 이제 승환을 못 하게 해요. 그렇죠?
고객 원래는 25회차 딱 하고 돌리고 이런 계약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말고. 그런데 이제 그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 소득을 높이려면 한 계약을 쭉 꾸준히 4년인데 7년을 유지를 해야 되려면 신규 고객 확보가 계속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툴이 이게 될 것 같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치과도 장사가 좀 잘 되는 곳 이런 데를 좀 선별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셔가지고 1년 동안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안해보시고 피드백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사 마치세요. 안녕. 경례. 고맙습니다.